또 유명한 이렇게 시국 TV에 출연하게 돼서 더욱더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제복 입은 시민. 예, 그 권리를 여러 가지 이제 국산화해서 어떻게 하면 발을 편하게 하고 발을 편하게. 땀을 흡수하면서 가볍고 또 대학에 복학할 때는 또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를 이미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현대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의 변화도 이제 순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직간접적인 군의 경험이라든가 지금도 국민 내리 속에 그 장병 급식 문제라든가 장병들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또 기본권을 향상하기, 기본 생활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셨던 그것이 참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저희들은 그렇게 그동안의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를 이끌었던 그 민홍치훈 의원님을 상기하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뵈니까 우리 서남열 박사님, 김철우 박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원회 이제 20대 국회는 간사,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이제 21대 전반기에는 이제 국방위원장까지 하면서 여러 우리 군 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군의 사기나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함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국방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국방 안보력의 증강을 위해서 또 군의 사기를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유명한 이렇게 시국 TV에 출연하게 돼서 더욱더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 그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국력이나 국격의 수준에 맞게 국방력도 군사력이 6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군의 기본 생활권이나 기본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소회라든가 그런 아쉬움이나 또 기대감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군생활 한 24년간 하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우리 병사들의 장병들의 인권 보장 문제와 기본권, 이제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해본 경험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아들, 딸을 낳으면 이제 군에를 보내는 이런 또 의무 복무를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지금까지는 군인 또 단순한 나라를 지키는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권 문제라든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해왔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투입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제복 입은 시민. 그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 보장 측면과 의식주의 기본권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국가가 관심과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해줘야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또 군이 이제 사기가 높아야 맞습니다. 사기. 전투력도 강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식 문제를 비롯한 의식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장병들과 밀접한 운동화라든가 전투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떤 그런 그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 군화 말씀을 해서 그러시는데 저희 이제 지역의 그 이제 특정 상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국산화해서 어떻게 하면 발을 편하게 하고 땀을 흡수하면서 가볍고 또 기능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최첨단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화를 개량하고 또 그 외국에 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그 병사들이 신고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어떤 그 의류나 신발 같은 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또는 방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고급 명품,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훌륭한 개인 보급품을 획득해서 병사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여건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저희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무기류, 그러니까 K2 전차라든지,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미사일 관련된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많은 업체가 있고 또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무기도 명품 무기로서 벌써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한 70억 불 수출했고요. 그렇죠. 또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00억 불 정도 수출이 예상되면 획기적인 이제 그 확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우리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무반, 그러니까 생활관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또 먹는 거, 그다음에 입는 거, 또 개인 용품,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 수준보다도 높게 또 품질이 좋은 이런 보급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방부나 정부 당국이 조그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군 생활을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니까 장병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한때 이제 대선 정부에서 크게 부각이 됐는데 바로 실천되지도 않고 2025년까지 사실상 200만 원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후퇴 내지 수정을 했는데 병사들의 그 의무 복무를 꼭 그 가치 말고 돈만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 속에서 분단 국가 속에서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 안보관 또는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돈으로 그 마음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평화에 대한 의지 또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200만 원 뭐 봉급 준다는 그 공약은 어찌 보면 뭐 선거를 위한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즉흥적인 또 우리 군에 와야 될 우리의 정말 건전한 예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꼭 다른 나라 얘기뿐만 아니고 국방부 이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같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국방 분야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안보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이런 거는 목돈 마련을 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국방위원회 20대 국회 때 국방위원회 간사를 할 때 장병 내일 적금 그 법안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문재인 정부 때 장병 내일 적금을 마련해서 제대하면은 한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목돈을 그러니까 군 생활 중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 적금. 그래서 적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진출하는데 기초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 복학할 때는 또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를 이미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장병들 월급이라고 하는데 월급도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인상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났을 때는 그 병사들이 그때 8만 원인가요? 이 정도까지 올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후퇴한 면이 있죠, 사실.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 입대한 장병들을 기준으로 해서 2020 언제입니까? 25년인가요? 언제까지 이제 200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제도 여건 속에서 조금 이제 그렇죠. 생색을 내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후퇴했다고 봐야죠. 해공군에 대한 남다른 지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평소에도 소신이 있었나요? 현대전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인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현대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의 변화도 이제 순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해공군을 기술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과학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첨단 장비들이 많이
군에 또 활용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 군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미 이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도 그렇죠. 예, 전달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군사 장비하고 연관돼 있고 그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해공군을 이제는 기술군 차원에서 과학군으로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군 같은 경우도 F4라든지 F4E라든지 이런 거 벌써 50명이 훨씬 넘고 그렇죠. 도태 장비를 워낙 우리 국민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잘 고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현 전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이거 구석 뛰어서 막하고 하는 그런.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KF-21이 이제 초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전력화하면은 그 공군의 전력도 이제 최첨단 장비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항모 이 사업도 확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순위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군의 대양해군을 또 이제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무역로를 보호하고 그렇죠. 또 해양 영토, 해양 영해를 확장하는 개념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해군이. 그렇게 본다면 해군의 전력도 우리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대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산업을, 국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해군의 그런 어떤 함정이라든지 전력도 대폭 증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국방위원장 하시면서 큰 틀에서의 말씀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